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 서유경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저는 디자인 관련해서 법적 분쟁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인데요. 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렵거나 복잡한 쟁점에서만 생기는 것은 또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인식 차이에서부터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돈을 주고 디자인을 사왔으니까 내 디자인이다 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본 적은 없나요? 만약 발주처가 디자이너에게 돈을 주고 디자인을 사온다 라고만 생각하면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하고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잘 구별하고 좀 더 좋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유권하고 지식재산권은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이때 목적물이라는 것은요, 형태가 있는 유형물, 유체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이 돼요. 그에 비교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요, 무체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용어로도 불리는데요.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서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 그리고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이 재산적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인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지식재산권은 크게 저작권, 산업재산권으로 분류가 되고 산업재산권이 바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의 계약서를 꺼내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 관련한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디자이너가 개발한 일체의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게 귀속한다? 또는 디자인 결과물에 관한 권리는 일체 발주처의 소유이다 이렇게만 쓰여 있지는 않나요? 얼핏 읽으면 디자이너가 만들어서 제공한 디자인 결과물이 모두 발주처의 것이겠구나 하고 선회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장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바로 입장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유권만 계약을 한 건지 지식재산권까지 계약한 건지 해석할 때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이런 문구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계약은 했더라도 지식재산권 계약은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요. 발주처의 입장에서는 그냥 말이 소유권, 소유있다라고만 이렇게 적혔을 뿐이지 뭐 더 나아가서 사실상 모든 권리를 발주처에게 넘긴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분쟁이 어떻게 생긴다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분쟁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이 케이스는 강의 교육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각색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디자이너 A라는 분이 계세요. 이 디자이너 A는 B 업체로부터 패키지 디자인에 들어갈 캐릭터 디자인의 의뢰를 받았어요. 편의상 캐릭터 이름을 스몰 A라고 합니다. A 디자이너는 자기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잘 반영해서 귀엽고 친근하게 캐릭터 스몰 A를 만들었어요. B 업체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제품 판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 날 A 디자이너가 마켓에 방문합니다. 그러다가 가판대를 보니까 이거 내가 그려서 준 기억 자체가 없는데? 하고 크게 당황했어요. 바로 B 업체에서 내놓은 다른 시리즈의 상품에도 이 스몰 A라고 하는 캐릭터가 색깔도 다르게 모양도 다르게 약간씩 변한 상태로 다른 패키지에 적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A 디자이너가 B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B 업체는 아니 개발해서 납품한 디자인 결과물은 모두 우리 발주처 소유죠. 계약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B 업체는요. 스몰 A라고 하는 캐릭터가 시장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스몰 A를 이용해서 다른 시리즈의 상품에 내려있던 거예요. 이때 이 스몰 A라고 하는 캐릭터는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스몰 A를 수정 변형했던 겁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 단순히 B 업체가 A 디자이너한테 돈을 주고 스몰 A라고 하는 캐릭터를 사왔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캐릭터는요,
만질 수 있는 물건, 유형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즉, 제대로 계약을 했더라면요,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납품을 해서 대가 금액을 지급을 완료하는 것과 동시에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 계약을 하고 더 나아가서 캐릭터를 디자인이나 상표로 출원 등록까지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출원 등록에 관한 권한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약을 합의를 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케이스에서 B 업체는 A 디자이너 모르게 스몰 a라고 하는 캐릭터를 마음대로 수정하고 변형하고 다른 시리즈로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A 디자이너의 저작권 중에서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니 우리가 사온 캐릭터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가령 발주처 입장에서도 정확하고 섬세하게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A 디자이너가 개발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를 받으면서 앞으로 우리 브랜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용할 캐릭터니까 우리 회사의 특색에 맞게 더 수정하고 변형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해한다 혹은 수정권을 주세요. 수정권을 받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가급적이면 수정 개량을 할 경우에는 A 디자인하고 우선 계약할게요 라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계약서에서 소유권이나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써놔야 될까요? 물론 디자인 분야들, 시각이든 그래픽, 공예, 제품, 영상, 멀티미디어 등 세부 분야에 따라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체물이나 유형물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물건으로 직접 제공을 받는다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대가 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요자에게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 됩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될지 잘 알 수 없을 때는요, 바로 기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배포하는 표준계약서 및 활용 가이드 자료집입니다. 표준계약서는 디자인 산업계에서 가장 통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래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령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라서 수요자에게 인도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 금액이 지급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디자인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중에서 저작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 재산권만 수요자인 발주처에게 양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저작 재산권 중에서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수요자에게 양도가 되지 않고 공급자에게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얻으려면 발주처인 수요자가 돈을 부담하세요 라는 거죠. 표준계약서는 참고를 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이고요. 실제 계약은 발주처하고 디자이너 간의 협의 과정에서 다르게 체결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마무리를 할게요. 단순히 돈을 줬으니까 내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맘대로 라거나 돈을 받았으니까 당신 것은 당신 거고 당신 거니까 난 어쩔 수 없지 라는 태도로 계약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디자이너는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별하면 할수록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발주처 입장에서도 권리관계를 잘 구별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디자이너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일을 잘하는 회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서로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잘 파악하고요. 그 입장을 잘 헤아려서 계약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계약이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디자인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로 연락을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